상반기 청약 통장 가입자 35만 명 이탈, 작년에 3배입니다. 야, 이게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예전에만 해도 청약 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선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존재 아니었나요? 그럼요, 그건 그럼요. 약간 옛날 얘기예요. 부모님 세대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청약 통장 해주셨고 저는 그 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태어날 때 청약 통장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자연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청약 통장 했으니까 집은 사줄 수 있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아니 실제로 뭐 이렇게 청약 통장으로 열심히 부어서 아파트 사면 온 가족이 진짜 부둥켜 안고 만세 하면서 막 그랬어. 좋겠죠. 더 커본 근데 적이 이게 없어서 모르겠네요. 실제로 네. 주변에서 전 처음 봤어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청약 통장으로? 어때요?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저 과거 지금도 사람인가요? 있긴 있는데 과거에가 훨씬 더 많았죠.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청약 제도는요. 1977년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는 과거 한 1980년대, 90년대 그때 이제는 사실 목동 신시가지가 이제 개발이 됐고 또 한 가지가 일기 신도시 뭐 아시겠지만 분당과 일산이겠죠. 여기 이제 개발이 들어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청약 통장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그때 이제 청약 통장 하나 가지고 알뜰히 살뜰히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해서 지금의 또 자산을 이제는 늘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정말 청약 통장은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통장 중 하나다. 이렇게 인식이 굉장히 강화됐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뭐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려면 청약통장 꼭 있어야 돼서 맞아요. 내 집 마련의 상징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청약통장 가입해서 10수년째 유지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35만 명이 해지를 했다고 해요. 아, 저 늦은 건가요? 이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보다 35만 명이 줄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이탈 인원의 3배를 넘는 수치인데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2년 6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이게 문제가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네. 그 1순위 장기 가입자들이 이탈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니 1순위인데 당연히 일순위인데?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분들이 왜 깨는 거예요, 이 통장을? 저한테 주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보니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높아진 분양가, 그리고 강화된 대출 규제, 그리고 넘기 힘든 가점의 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당첨이 되어도 대금을 치르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당첨 점수가 가점이 80점 안팎입니다. 이거 당첨되기 되게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는 야 어차피 이거 당첨되기도 힘든데 이거 돈 묶어둘 필요 있나 이렇게 하면서 장기 가입자들 이탈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사 보면은 워낙에 뭐 청약 점수 체계도 복잡하고 맞아요. 또 뭐 당첨되기도 어렵고 진짜 로또 되는 것보다 어려운 확률이라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근데 솔직히 구체적으로 이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알아보진 않았거든요. 점수 어떻게 체계가 돼요? 어떻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84점 만점.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입니다. 이거 봤을 때 총 만점이 여기서는 32점이거든요. 근데 32점 만점 받으려면 몇 년 무주택이어야 되는데 네. 15년 이상입니다. 오. 그냥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요. 요거는 17점이 만점입니다. 그러면 또 언제 얼마나 가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15년 이상 가입해야지만 또 만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수인데요. 이건 35점입니다. 그러면 야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 받으려면 몇 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15명? 그러면은 15명이 되나요? 그렇지 15명이 나올 수가 있으면 자녀를 몇 명 낳아야 되죠? 본인 제외하고 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35점 만점 받는 게 부양가족 수가 되게 어려워요. 네. 네,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점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나라에서 이걸 찾아보면은 가짜들도 굉장히 또 많았어요. 부양이 아니었는데 부양했다라고 이제 거짓말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84점 만점을 받아야지만 사실
1순위 만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와우. 아니 이렇게 어려울 거면 나 그냥 수능 만점이 차라리 나았어. 과연 그럴까요?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인기 지역에 만점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네. 와.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전체 가입자 중에서 만점자가 많냐라고 보면요, 그건 아니고요.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을 10수년 이상 꽉 채운 40대, 50대 고가점자들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인기 지역 커트라인이 80점 안팎으로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1인 가구 입장에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한다? 안 되지. 이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인 거죠. 그렇게 어려운 하늘의 별 따기를 따놓고도 입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건데 한둘이 아니라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아 이거 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핵심은 이겁니다. 대출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 잔금 대출을 이제 마련해서 잔금을 내야 되는데 과거에는 뭐 계약할 때만 하더라도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에서. 그래서 80%까지 뭐 대출해주기로 알고서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막상 잔금 대출을 딱 하려고 했더니 60%밖에 안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마련할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는 이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 분양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이 방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빼요. 그래서 우리가 방 하나 가격 뺀다라고 해서 그냥 방공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방공제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몇 천만 원 정도가 또 대출이 덜 나옵니다.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도도 줄고 잔금 마련할 길이 없으니 이렇게 지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그래도 계약금이랑 낸 돈이 있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그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청약통장 그거 다시 무효된다고 들었는데 그 다 그냥 없어지는 날아가는 건가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내 규칙사유잖아요. 내가 잔금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잔금 못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예를 들어서 이번 사례는 한 3천만 원 정도 날렸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도 날리게 되죠. 무엇보다 나는 청약통장을 썼는데 네. 내 규칙사유로 못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이 청약통장에 대한 기회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꼼꼼하게 청약도 알아보시고 분양을 받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아니 뭐 청약 되면 뭐예요? 어차피 그래. 잔금 못 치르면 날아가는 건데 싶어서 청약 통장을 그렇게 많이들 해지를 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니 저부터 그런 게 이게 뭐 청약 당첨도 당첨이지만 연말 정산할 때 소득 공제되는 게 맞아, 또 맞아. 있어가지고 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 청약 통장 금리도 막 축구리 막 나오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다들 뭐 주식이다 뭐다 다른 투자해서 네. 돈 벌었다고 잘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가지고 묵혀두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나만 미련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 사람이라 대한민국 사람은 청약통장 무조건 하나씩은 있고 애들한테도 청약통장 꼭 만들어주고 이게 너무 당연했는데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이자도 낮은데 이걸로 그냥 진짜 좋은 주식을 해주는 게 더 큰 유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아니, 과거 사람이라 하셨는데 여기 있는 저희 전도 과거 사람이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과거 사람 청약 통장 열심히 부어온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민을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 통장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이 팩트체크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네, 사연 들어보시고 여기 세 분의 전문가께서 아 이거는 해지를 하는 게 맞다. 일명 청약통장을 죽여라 하면 동그라미 들어주시고 아니야 청약통장 지켜가야 돼. 살려라 하면은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직장 생활 중인 30대입니다. 지난해 생애 최초로 강북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금리 부담으로 단기 매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면 다시 무주택자가 되는데 기존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할지 깨고 투자금에 보태야 할지 고민입니다. 야, 고민이다. 벌써부터 고민이다. 어려운 고민되는 사연이 나왔습니다. 과연 고란 기자님 이거 살려요 죽여요? 하나 둘 셋. 뚠뚠뚠뚠.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계속 거구나. 유지하셔야 됩니다. 살려야 깨지 됩니다. 마라. 아. 이게 그 청약 통장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분처럼 계획대로 아파트를 단기 매도하고 나면은 그냥 이분은 법적으로 완벽한 무주택자 신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청약할 때 조금 뭔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가점제 항목 중에 무주택 기간만 0년으로 초기화되는 거고요. 그동안 꼬박꼬박 쌓아놓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특히 공공 분양은요 납입 횟수가 당첨을 좌우합니다. 나중에 무주택자로 돌아와서 다시 청약을 넣을 때 오랜 가입 기간 이건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은 0년 이상을 치더라도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이거는 엄청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반드시 그냥 들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절대 살려. 자, 두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미혼 1인 가구입니다. 부양가족도 없고 가점 계산해보니 20점 나옵니다. 만점이 84점인데 20점으로 어딜 비비겠어요. 그냥 확 깨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20점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30대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과연 정답이 뭘지. 자,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나, 둘, 셋! 빰빰빰빰. 살려요? 오, 이거 청약 통장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X죠. 그래서 살려두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미혼인데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뭐가 되죠? 이 신혼부부 특공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도 또 노릴 수 있고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 통장을 살려놓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나중에 추첨제 물량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그럼 좀 부담스럽다. 10만 원씩 투자하기 그렇다. 뭐 적금하기 그렇다 그러시면 2만 원씩 하시면 돼요. 2만 원씩 해서 가입 기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 한 2만 원 정도 넣어놓으시고 그 기간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시는 거. 나머지는 뭐 다른 데 투자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권유드리겠습니다.